이모한테 20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맡기는 것과 친정 엄마한테 200만 원을 주고 맡기는 것 중에 뭘 선택하냐라고 그러면 솔직히 필리핀 가사 도우미 월급 200만 원 현지서 모집 시작한다 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봤습니다. 이채영 노무사님과 예전에 대화를 나눴었죠.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100만 원에 이거 싸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당초 말했었던 100만 원으로 가사 도우미를 쓰는 그 안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당 최소 근무 시간을 줄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하고도 연계가 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최저임금 차등을 좀 하면 안 되나? 뭐 이게 예를 들어 가사 도우미 쪽은 뭐 산업군별로 좀 다르니까 이 군은 좀 싸게 하면 안 될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돼요? 바로 총 맞겠는데? 빵빵빵빵.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그걸 누가 정하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매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었죠. 심의 결과가 없으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걸 강행해서 밀어붙일 수도 없었죠. 또 안건을 상정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산업별로. 그러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그럴 것 같진 않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굳이 이게 될까? 전부 다 200만 원인데 이 사람들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근로자 입장에서 여기 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0만 원짜리를 갈 바보가 있을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나를 도저히 안 써주니까 이 산업군은 날 뽑아주니까 조금이라도 덜 받고 가겠다. 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저가의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라고 들어오는 공급자가 있겠죠. 노동 공급자, 그러니까 근로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100만 원짜리 근로자를 뽑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됐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 100만 원이 이 정도 값어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응시한 사람이 여긴데 100만 원을 달라고 해. 그러면 뽑을까? 그러네. 결국 이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산업군 말고 지금 이건 필리핀 가사 도우미니까 그럼 국적으로는 이게 저렇게 하는 그렇지. 그럼 또 이제 촉을 만지면 빵이야. 일단 헌법에 위배돼서 안 돼요. 국적을 나누는 건 헌법에 위배가 네, 돼요? 맞습니다. 그냥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헌법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국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또 하나 더 32조가 좀 더 문제예요. 32조는 근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정해놓은 규정인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가사 도우미라던가 아니면 뭔가 음식 보조 업무라던가 이런 경우에 보면 남성 근로자들보다는 여성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겉으로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여성을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 여성을 차별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한국 너무한데. 노스보다 더 심한데 사우스가 더 심한. 사우스가 더한 놈들이었구만. 뭐 이런 나쁜 편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예전에 제가 노무사님 그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기생충에 맞아요, 기생충.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했던 걸 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노동법 적용을 안 받으면 약간 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에 대한 급여를 안 줘도 된다거나. 먼저 이걸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집 안에서 뭐 아이를 돌보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사 노동자 내지는 가사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이 분들이 누가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분과 약간 적용되는 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한 사람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제가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돼요? 최저임금도 적용 안 되고 막 그냥 아무도 적용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집에 청소하실 분을 좀 찾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청소업체가 저희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노동법을 일부 적용받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가사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그 용역업체가 4대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연차도 줘야 되고 주휴수당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챙겨줘야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최저임금도 적용돼서?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모집을 시작하니까 서울시가 이거 고용 허가제 허가
허가의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어떤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각 집마다 보내주는 역할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한국어 등할까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용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서류가 많고 거쳐야 하는 관문도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픽이라고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인데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소 2급 이상은 맞아야 그 성적 자격증이 있어야 고용 허가제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에서 2,00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기업에 어떤 데 응시할 때 항상 그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 따지면 이 토익 700점부터 이러잖아요. 그래서 700점대가 합격하는 경우는 요즘은 이제 뭐 스펙이 너무 대단하니까 없죠.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가장 낮은 커트 수준을 이걸로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토픽 시험, 저 개인적으로 좀 익숙한 시험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 이거 한국인이 아닌 사람만 시험 칠 수 있는데 설마 국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한국 사람인데 네. 출제위 현분들. 시다바리? 네, 그렇죠. 보조원. 그런 분들의 업무 보조차 커튼친 검은색 봉고차를 타고 오. 어딘지도 모르는 어. 이제 가서 합숙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오. 그렇게 그러면 약간 봤는데. 그때 알바가 좀 짭짤했나요? 아주 짭짤했어요. 어. 아주 큰 수익이었고. 그러면 저한테는. 숙식 제공하고 네, 맞습니다. 하고 약간 짭짤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약간 지금 시험을 한번 쳐봐도 될까요? 틀리면 어떻게 되죠? 자, 그처럼 여권을 뺏는 거죠. 한국어 능력 시험 1. 듣기. 1번,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있어요? 이게 한 2급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간단한 그 가사 도우미가 할 수 있는 집안적인 일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네요. 이거 설거지 해주세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이 돌보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뭐 예를 들어 응급 상황 같은 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건 좀 그러네. 꼭 낙상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에 대한 내용을 과연 그 외국인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긴 하겠다. 병원을 대신 가줘야 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그걸 설명하는 것도 이슈일 수 그렇죠. 접수를 해야만 응급실에 그 다음 절차들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 접수 절차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변수는 좀 생길 수 있고 처음엔 좀 노이즈가 있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궁금한 게 영어를 잘할 것인가. 네,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 유모가 온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영어 공부도 좀, 그치. 이제 영유를 집에서 200만 원을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뭐 사실 그 정도 가격은 해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을 보내는데 200만 원인데 두 명을 돌봐주는데 영어를 집에서 환경을 200만 원으로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 조금 더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육아에 그 육아라고 하는 것이 보육과 교육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 유치원을 비싸게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육보다도 교육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건데 필리핀 이모가 영어를 잘해. 근데 그 이모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부모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그건 사실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걸 기대하는 것 자체도 약간 무리긴 하겠지만 일단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다가 서울시가 예산 1억 5천을 투입한다는데 그래서 숙소와 교통, 통역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반발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서울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직업을 구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저 같은 내국인한테 집이나 50만 원 지원해주진 않잖아요. 솔직히 50만 원보다 집이 더 크지. 맞아. 왜냐면 요즘 월세 엄청 비싸잖아. 요즘 거의 월세 한 100만 원부터 출발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 한국인한테는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한국인 젊은 여성 근로자에게는 집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집도 주고 돈도 50만 원 주고 그건 좀 역차별 아니냐. 내국인 차별이다 그럴 수 오히려. 있겠네요. 네.
아, 그럴 수 있겠네. 가사 도우미 이외의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바로 강제 추방 시키는 건가 이거? 아니요. 곧바로 강제 추방시키지는 않고요. 이 비자가 이구 비자입니다. 이구 비자가 기본적으로는 약간 가사 도우미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호텔에서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 식당에서 이제 주방 도우미로 일을 한다던가 같은 비자로 와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같은 업종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과연 이제 허가해줄지는 모르지만 허가권자가 그러다 보니 곧바로 그 자체가 불법 체류는 아니고요. 대신에 고용 허가제를 통해 들어왔는데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면 이제 강제 추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니까 서울시 이외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욕구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도 충분히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시행하는 거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필터를 좀 잘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보다는 굳이 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반응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나마 100만 원이었을 때였어요. 맞아요. 불연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필리핀 이모한테 20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맡기는 것과 친정 엄마한테 200만 원을 주고 맡기는 것 중에 뭘 선택하냐라고 그러면 솔직히 친정 엄마를 선택하죠. 그렇지. 게다가 또 엄마한테 200 안 줄걸? 그렇죠. 할미 DC. 아, 정말 이거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